오늘은 노지 오이를 재배할 때 줄기 유인은 어떻게 하고, 와, 이런 액비도 주고 하니까 한 포기에 100개는 딸 수 있을 것 같은데, 물이 없는 텃밭에서는 물을 효율적으로 주는 방법과 물은 얼마나 자주 줘야 하는지 등 노지 오이 재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이 6월 17일입니다. 오이 모습입니다. 오이를 몇 포기 심어놨는데, 전문 농가가 아니고 텃밭에서 오이 몇 포기를 심어서 따먹을 요량으로 키울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각자 취향대로 할 수가 있는데, 제일 쉬운 방법은 이 원줄기 하나를 키우는 거죠. 지금 원줄기 하나를 키웠죠. 원래 한 5마리 정도까지는 따버리죠. 5마리라면 잎이 5장이죠. 잎이 5장 아래에 나오는 겨순이나 오이가 달리면은 다 따줘버립니다. 이미 그 시기는 저는 지났죠. 요 아래 저도 따줘버리고, 요 아래 오이를 벌써 따먹었죠. 따먹고 했는데, 오이를 따고 나면은 그 아래에 오이가 달려 있지 않으면은 그 아래 잎들을 따줘버립니다. 특히 잎이 누래지거나 그런 잎들은 이미 수명을 다 했기 때문에 따줘버리면 되거든요. 여기는 오이를 따고 난 다음에 이미 잎을 다 따준 모습이고요. 겨순들을 다 제거하고, 지금 보시는 이 샘플은 겨순들을 다 제거했습니다. 제거하고 원줄기 하나를 이렇게 키우는 경우거든요. 벌써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원줄기를 내리는 거죠. 이 집게를 사용해서 집게를 풀어서 이렇게 내리면 되겠죠. 다시 줄기를 내려서 요 밑에서 감아 놓는 거죠. 또 이렇게 감거나 옆으로 늘리거나 상황에 따라서 각자가 알아서 하시면 되니까 그게 키우기가 제일 쉽습니다. 여기는 제가 키우는 게 요 겨순 나오는 것들도 일부는 뒀거든요. 다 너무 많이 나와서 다 나누면 너무 많으니까 여기 겨순이 하나 나왔죠. 겨순이 나온 거를 그대로 뒀더니 오이를 달았거든요. 2개, 3개가 달립니다. 그리고 여기 생장점을 잘랐습니다. 잘라가지고 잎을 2개는 남겨놨죠. 잘라서 더 이상 크지 않게 한 거죠. 그리고 여기에 달리는 3개 오이를 따고 나면은 이 겨순을 제거해버리면 됩니다. 이 원줄기 하나만 키우면 쉬운데 그렇게 해서 한번 키워보는 거죠. 여기도 겨순이 나오고 있습니다. 겨순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겨순도 또 키워서 이 원줄기가 약해지면 겨순을 원순을 대체하는 수도 있거든요. 이렇게 되고 있고, 또 여기 좀 위에 여기도 겨순이 하나 나왔죠. 지금 보기가 막 불편하고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실 텐데, 요렇게 겨순들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이만큼 컸습니다. 이게 벌써 여기까지 왔거든요. 겨순이 이만큼 자라가 원줄기만큼, 이 옆에 있는 원줄기만큼 자랐죠. 겨순에도 막 오이를 달고 있습니다. 이제 막 달고 있고, 이게 원줄기를 키우는데, 원줄기에 요 밑에는 벌써 달린 거 따먹었죠. 이 정도면 이제 따면 되죠. 이건 딸 거고, 여기에 2개가 달렸네요. 이게 굵어지다 보니 이게 안 굵어졌는데, 또 위에 계속 잘 굵어지잖아요. 잘 굵어집니다. 계속 달리고 있거든요. 이게 다다기 종류 오이인데, 이 줄기가 이만큼, 이 줄기를 끌어내릴 수도 있는데, 여기는 겨순을 키우다 보니까 원줄기를 끌어내리기는 어렵고, 이게 이 토마토를 따라서 저 끝까지 한번 가봐야겠습니다. 이 지주대를 따라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. 여긴 찰토마토이기 때문에 찰토마토가 달렸죠. 이 키가 그렇게 많이 크지가 않거든요. 해봤자 한 요까지 오면 끝날 테니까, 그러면 오이 줄기를 계속 이쪽으로 유인해도 되겠죠. 이 한 개의 원줄기는 계속 그렇게 키워보고, 겨순은 겨순대로 키워서 따먹어보고, 그러면 오이 한 포기에 100개는 딸 수 있을 것 같네요. 한 포기에서 100개를 따고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수분과 영양 공급을 제때 해주고 잘 보살펴주면은 달리는 것 모두를
굵게 잘 키워서 먹을 수 있는데 그냥 경험 삼아 얼마나 달리나 해보는 거지. 텃밭에서는 굳이 한 포기에 뭐 100개를 따려고 애를 쓰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렇게 많이 따고 싶으면은 한 포기 더 심으면 되는 거죠. 겨순에도 달리게 하고 원줄기에도 달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 오이를 달면은 진짜 한 포기에 100개도 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게 얼마나 달리나 싶어서 수분 공급과 영양 공급을 제때 해주고 하고는 있습니다. 이게 물에 잘 녹는 수용성 황산칼리거든요.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. 가루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숟가락이면 10g이거든요. 10g을 넣고 이건 요소비료입니다. 요소비료도 10g 넣습니다. 같이 10g씩 넣어가지고 5리터 물에 녹여서 줄 거거든요. 이거를 여기 5리터입니다. 5리터 물줄에다가 넣습니다. 넣고 생선액비입니다. 이게 생선액비거든요. 생선액비도 500배 희석으로 줍니다. 물비료죠, 물비료. 이 생선액비는 이 완전 물처럼 된 게 아니고 좀 점성이 있거든요. 끈적끈적합니다. 냄새는 전혀 나지 않고 오히려 한약 냄새 같이 그런 냄새가 납니다. 이 발효가 잘 된 거거든요. 그래서 물을 살짝 부어가지고 손으로 장갑을 끼고 녹여주면 되거든요. 그래야 잘 물에 풀어집니다. 다 풀어졌죠. 녹여놨거든요. 요소나 황산가리도 500에서 1000배 정도로 희석하면 됩니다. 생선액비도 500에서 1000배 희석하면 되거든요. 저는 지금 조금 진하게만 500배 희석이 됐는데 500에서 1000배 정도 희석하면 됩니다. 비료물도 다 녹았습니다. 이게 5리터 물조릅니다. 저는 지금 500배 희석을 했는데 500에서 1000배 정도 희석하면 됩니다. 이 생선액비가 한약 냄새가 마치 납니다. 거의 녹았습니다. 이걸 주면 되죠. 물이나 영양제를 공급할 때 이런 페트병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? 이미 다 사용하고 계실 텐데 페트병을 저도 이렇게 꼽아 놓고 물이나 영양제를 줄 때 사용하는데 이게 꼽아 놓으면은 물에 낭비가 없더라고요. 그게 좋더라고요. 막 이런 데 주면은 막 넘쳐나거든요. 준다고 해봐야 얼마 주지도 못하고 막 물이 넘쳐나 버리고 그래서 이런 페트병을 꼽아 놓고 물을 주니까 편하더라고요. 페트병 이거 한번 빼볼까요? 그냥 빼면 돼요. 지금 빼면 되는데 이런 페트병이 있으면은 요 위를 잘랐죠. 그냥 자르면 됩니다. 자르고 요 막에는 빼버리고 이렇게 빼버렸죠. 막에는 빼버렸습니다. 흙이 좀 있지만 물이 잘 빠집니다. 이러면 너무 잘 빠져가지고 또 요거 같은 경우는 한 빼보면은 뚜껑을 완전히 열지를 않고 구멍을 좀 이렇게 내놓으면은 요 작은 구멍이지만 요 구멍 속으로 물이 조금씩 똑똑똑똑 떨어지는 형태로 스며들거든요.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뚜껑을 완전히 열어버리고 해도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. 그리고 그냥 가운데다가 약간 파고 꼽아 놓으면 되거든요.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잘 안 넘어집니다. 여기 페트병 꼽아놨죠. 가운데다가 꼽아놨습니다. 한번 줄 때 요만큼 차면은 뭐 1리터 좀 넘겠죠. 이렇게 주거든요. 요 물을 줍니다. 조금 전에 물을 탔죠. 요거를 그냥 부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 물을 줘놓으면은 서서히 스며듭니다. 근데 뭐 금방 빠져버리긴 합니다. 하루에 주는 물 양이니까 어차피 땅 속에 있는 거니까 이 페트병을 활용하면 뭐 물이 되게 오래 남아 있도록 하려면은 구멍을 조금만 뚫어 놓으면은 천천히 빠져가지고 천천히 흡수가 될 수도 할 수가 있고 그냥 뭐 그냥 물 주기 편하게 하는 거니까 쭉 빠져버려도 관계가 없고 그냥 맹물 주니까 심심하니까 영양제를 주는 거니까 물비료죠, 물비료. 이 뭐 오이가 거의 다 수분이니까 수분이 많이 필요하니까 물을 많이 주는 거죠. 비가 오면 물론 안 줘도 되는데 지금 최근에 비가 잘 오지 않아서 하루에 한 번 줄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이틀에 한 번 줄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. 물 주는 주기를 꼭 하루에 한 번 주라 이렇게 딱 정하기도 어려운데 만약에 그래서 간이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흙을 주먹으로 지어 봤을 때
살짝 뭉쳐졌다가 잘 풀어지는 그런 상태가 수분이 한 60%로 적당한 상태거든요. 뭐 그렇게 판단을 해보고 수분이 부족하다 싶으면 물을 좀 주고 그렇게 판단해 봐도 됩니다. 그래서 이게 물 주는 게 의외로 어렵습니다. 이게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적게 줘도 안 되고 이런 덩굴손도 다 제거를 해줘 버립니다. 집게가 있어서 지탱을 해주기 때문에 이 덩굴손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. 이런 데도 영양분을 많이 뺏기거든요. 조금이라도 영양 손실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. 여기는 덩굴손이 막 잎을 막 감아버렸잖아요. 이렇게 막 감아버리니까 덩굴손을 제거를 합니다. 덩굴손이 오이를 감았는데 이것도 제거를 해줍니다. 자주 살펴봐야죠. 보이는 대로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. 이런 오이도 딸 때가 됐습니다. 땁니다. 오이를 땁니다. 여기도 딸 때가 됐죠. 이런 오이도 다 땁니다. 이제 오이를 따내고 났더니 물방울이 맺히고 있죠. 이만큼 수분을 많이 흡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. 그래서 오이는 물을 많이 줘야 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진딧물도 막 좀 있습니다. 진딧물도 있어가지고 계속 방제도 합니다. 오이에는 또 진딧물도 많이 달라듭니다. 진딧물 방제도 꾸준히 하는데 오늘 또 좀 해줘야 되겠네요. 저는 자담식으로 합니다. 방제는. 자담식이라는 게 이렇습니다. 이게 자담 오일이고 자담 유황이고 이게 은행 추출입니다. 주정에다가 은행 추출하는 거거든요. 이렇게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. 저는 해놓고 여기도 자담 오일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.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속 씁니다. 없어지면 또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. 레시피대로 배합을 했습니다. 레시피는 제가 이거 방제할 때마다 늘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이중이 되는 것 같아서 생략을 합니다. 이걸 뿌려주면 됩니다. 오이에 노균병, 진딧물, 흰가루병 예방 방제입니다. 진딧물이 발생이 되면은 대략 한 3일 간격으로 방제를 해야 됩니다. 잎 뒷면을 칩니다. 진딧물은 잎 뒷면에 많거든요. 오늘은 노지 오이 재배 과정을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